자, 이제는 대구로 가봅니다. 주택가 골목길 한켠에 한참 공사 중인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오래된 단독주택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상업 공간 중에 여기 베이커리 카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얼마나 된 집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옆집 분 말로는 100년 전부터 수리하면서 썼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60여 년이면 강산이 6번도 넘게 바뀐 시간.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시간 이곳에서 묵묵히 긴 세월을 지킨 공간인데요. 자, 이 집은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일반 상가들은 요즘 건축을 보시면은 뭐 입구가 4m, 깊이가 8m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임대를 내지만 구옥은 예전에 지어진 땅 모양의 형태하고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인테리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구옥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모양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시간의 흔적에 나만의 개성을 더한 공간인데요. 세월을 머금어 조금씩 변형된 모습조차도 멋스럽다고요. 요즘은 이런 구옥을 찾아 상업 공간으로 바꾸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이곳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이라죠. 낡은 주택을 고쳐 빵집으로 바꾸는 중인데요.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구멍 메꿔주고 매끈하게 전체로 하는 게 올바르라는 게 전체를 다 해야 돼. 페인트 작업을 위해 울퉁불퉁한 벽면을 평평하게 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요. 하루 종일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천장부터 바닥까지 쉴 틈이 없네요. 무게는 뭐 그렇게 많이 무거운 건 아닌데 이 손목으로만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하면 손목이 아프죠 많이. 그야말로 직업병이랍니다. 아프지만 작업을 쉴 수는 없습니다. 반나절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 하나가 끝났나 싶었더니 다시 또 시작입니다. 갑자기 벽면을 문지르는 작업자들. 뭐 하시는 건가요? 커티 잡은 것은 다 쇠바를 다 쳐줘야 돼. 물룩물룩하고 이렇게 넣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쇠바 치면 없어지고. 페인트 작업 전 벽면을 평평하게 고르게 하는 사포 작업인 건데요. 공기는 그냥 보이는 그냥 칠만 한만 되는 거. 네네, 맞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칠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작업 속에 이렇게 작업자들의 세세한 손길이 다 있었던 거죠. 일을 하러 오면 젊은 마음을 해야 여러분은 해야 팬티 안 그러면 치가 나고 안 가고 작업 중 나오는 먼지들로 힘겨움이 배가 되는데요. 잠시 쉬며 숨을 고릅니다. 덥고 일할 때 이런 몸은 시원해 좋지 뭐. 사포질을 끝낸 작업자들이 다시 또 분주해지는데요. 페인트 작업 전 다른 곳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작업부터 시작하는데요. 차가 제일 문제예요. 왜요? 멀리 튀거든요 이게. 위에 본넷다 들어가지 말고. 이래가 2번 삽으면 되잖아.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도 꼼꼼하게 보양 작업을 해줍니다. 뭐 칠 묻으면 뭐 물려줘야 되고. 바람에 따라 페인트의 입자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내부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기계로 분사되며 칠해지는 거랍니다.
다 흰색이에요. 이게 좁은 공간에 넓게 보이기 위해서 백색.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분사되는 세기와 면적에 맞춰 균일하게 칠해줘야 한다네요. 이거 뿌리 달렸는데 최소한 2번은 밑작업 빼고 2번은 해야 되죠. 고르게 나오려면. 여러 번 덧대어 페인트를 칠해줘야 하는 작업.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어느새 깔끔하게 완성됐습니다. 집 내부뿐만 아니라 지붕 작업도 한창인데요. 지붕은 특별히 보수할 곳이 없어 새로 바꾸지 않고 옛것 그대로 새로움을 더하는 칠을 한다네요. 이게 볼이 많이 지갖고 롤러 하도 묻지를 않잖아. 홈사이 이런데 못 넣잖아. 하나하나 붓끝을 눈으로 확인하며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데요. 베테랑 작업자의 정성을 더합니다. 더욱이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오래돼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좀 조심스러우시겠어요? 어둑어둑 하면서 지금 밟을 때마다 꾹 내려가잖아. 사람이 밟을 때마다 옛날 그 높은 곳, 비탈진 지붕 위에서의 작업.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작업자도 조심스러운데요. 그렇기에 서두르지 않고 작업자만의 속도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거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제 밑으로 그렇다고 해서 뭘 반갑하지도 못하는 기고 중심 잡아야 해야 돼. 힘들지. 용도 쓰이고. 긴장을 놓지 않고 베테랑만의 노하우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묵묵히 작업한 시간만 30년입니다. 어느덧 지붕 작업도 끝이 났는데요. 파란색의 환한 지붕이 반겨주는 것 같네요.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뿌듯하지. 며칠째 이어지는 가을 장마.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빗속 작업이 쉽지 않아 날씨가 야속하긴 하지만 그나마 날씨에 영향을 적게 받는 내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예, 타일 작업할 겁니다. 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kg. 한 묶음에 20kg인 타일이 한쪽에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런데 오늘 작업이 영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하시는 건가요? 뒤에 기록골이 있는데 고향 옛날에 보온재가 있는데 여기는 타일이 안 붙는다고 봐야 되죠. 숙련된 솜씨로 벽면에 붙여져 있던 보온재를 벗겨내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한쪽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참인데요. 고르게 섞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타일 접착제. 면이 안 맞아가지고. 적당하게 섞인 접착제를 벽면에 발라주는데요. 울퉁불퉁한 표면의 벽면에 맞춰 고르게 발라 타일을 붙였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랍니다. 보온재는 생생히 가도 안 굳고요. 이거는 굳어요. 돌처럼 되는 게 나중에 서로가 접착하기 위해서 먼저 발라놓고. 바탕 작업을 꼼꼼하게 해야 타일이 잘 붙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랍니다. 고르게 접착제가 발라진 벽면에 수평선에 맞춰 타일을 붙여주는데요.
타일 작업에도 노하우가 있다네요. 온도가 잘 퍼져야지 위에 타일하고 잘 붙어야 되거든.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밥이 덜 차니까. 작업 중간중간 계속 고무망치나 손으로 두드리는 작업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드가 잘 안 붙었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로. 소리로? 예. 소리가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붙은 소리. 덜 붙은 소리. 소리와 손 감각으로 접착이 잘못된 곳을 바로 찾아내 다시 보수 작업을 하는 건데요. 오래된 작업자만의 노하우입니다. 한쪽에서는 타일 커팅 기계로 크기에 맞게 재단 작업이 한참입니다. 이제 한 바다리를 잘라서 넣어야 되니까 하나 넣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 재단하고 붙여주는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무거운 타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 오랜 경력에도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무릎이 많이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힘들긴 아무래도 타일도 이제 무거우니까 들고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죠. 힘들고 고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작업자. 자, 이제 얼추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각조각의 타일이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의 타일인 듯하네요. 이 손가락이 야는 이 펴지는데 이게 안 펴지. 정말요? 이게 다 펴진 겁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에 딱딱한 굳은 살까지. 작업자의 손에는 그간의 노력이 훈장처럼 남았는데요. 칼 잡을 때. 양칼 잡을 때.